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아파트 주담대가 신종 소장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30이 지금 겁도 없이 연끌해서 집 사고 비투해서 주식 샀다가 지금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 야단이 났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국감장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2030이라는 것이 집을 살 수 있는 시대인가? 언제부터 지금 한국에서 2030이 집을 샀나? 지금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2030에서 집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제가 본 것은 미국의 그 유명 투자은행이나 금융 브로커, 펀드 매니저 등으로 간 사람들,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삽니다. 그런 사람들 월급은 회사 몇 년 다니면 금방 4억, 5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집을 사죠. 또 미국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좀 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 기업에서 엔지니어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죠. 그래서 연예인, 스포츠 스타 빼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빅테크 기업의 엔지니어, 또 더 나아가서 이 금융계, 투자은행 등에서 일하는 이 매니저, 펀드 매니저 이런 자들이 지금 집을 미국 같은 나라도 삽니다. 지금 유럽으로 가면 그 숫자가 더 적어지죠. 그래서 원래 집이라는 것은 40대, 50대 때 이제 집 하나 겨우 장만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과거에 쭉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일정한 패턴이었습니다. 자, 결혼이 늦어지면서 요즘 30대라고 하면 요즘 20대에 결혼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30대라 해봤자 과거에 20대인데 자, 그런 2030이 집을 산다. 자,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그 사람들을 집 사도록 부추겼냐?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청약 시장에 2030이 뜨겁다고 합니다. 청약 시장에 30대 이하가 66%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30대가 집 사겠다고 다 달라들고 있다. 그래서 절반이 넘어서서 66%나 뜬다. 그래서 85평방미터에서 이제 59까지 중소형에 있어서 지금 추첨으로 60%를 뽑는다 하니까 전부 그냥 빚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여기에 다 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3년에 1월달부터 7월달까지 5대 은행과 그 6대 정권 사이에 2030의 빚이, 새로운 빚이 133조 8천억으로 나왔어요. 그 중에 주담대가 75.5조. 그래서 신규 주담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히 2030이 이제 거의 간이 배 밖에 나왔다 봐야 되는 거죠. 보험업계에서는 2030이 1인당 보험업계에 지고 있는 빚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해요. 자, 강남의 3구에, 그러니까 서초, 강남, 송파 3구에 새로 집을 산 사람이 지금 467조인데 그 중에 31.3%가 2030이라고 합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빚을 내어서 집을 사고 주식 투자한다고 연끌 2030이 1인당 연 소득의 3배 이상의 지금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청년층의 빚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당연히 개인 파상 회생 시장에서 비폭탄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전체 개인 파산 회생 신청자의 절반이 2030이다라는 거예요. 2021년 6월 달에 2030의 가계 대출이 480조에 육박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주담대가 162조, 그리고 주식 신용이 254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2030 중에서 빚내서 집 사고, 그리고 빚내서 주식하는 부분에서 일정하게 빚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2030 애들이 의식이 지극히 그 황금 맞는 금전지향적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자신의 능력이 기반이 되어서 그렇게 산다 하면 그건 누가 말하지도 않겠죠. 근데 그들이 가만히 보면 능력은 안 되면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주워 듣는 거는 있지요. 직장 생활에서 지가 받는 월급은 만족스럽지가 않고 부부간에 맞벌이를 한다 해도 지금 그것도 시원찮고, 그래서 2030 중에 그래도 결혼한 사람은 한국의 젊은이들 중에서 이 결혼이란 과정을 골인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살면서 집 문제에 대해서 부부간에 답을 내지 않으면 요즘 아마 2030의 가장이 견딜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030에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공기업에 다니고 대기업에 다니고 공무원을 하고 그나마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2030, 경쟁에서 상층 5% 안에 도달한 2030이 영끌 B2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5대 은행에서 빚을 내주는 것도, 6대 정권사에서 빚을 내주는 것도 그 사람의 직장이나 수입이 괜찮으니까 빚을 내주는 거예요. 차라리 수입이 괜찮지 않고 그냥 보잘것없는 비정규직이거나 파견 근로거나 직장이 내세울 게 없으면 은행에서 돈도 잘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2030 중에서 앞단에 있는 5% 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체로 적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면 곧바로 이제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데 착수를 하고, 언제 월급을 모아서 집 사나, 그래서 한번 땡겨야 되겠다고 하면서 주식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동학개미, 서학개미부터 그야말로 바이오 주식, 2차전지 주식 이런 데 전부 파고드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끝날 날이 지금 오고 있죠. 자, 오늘 뉴스를 보면 2030의 영끌이 줄었고 그 다음에 집 매도가 늘었다. 그래서 집 살라고 달라드는 2030이 요 근래 며칠간에 지금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야말로 겁도 없이 달라들었다가 지금 현재 경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또 한국은행장이 2030 집 산 사람들 그걸 갚을 능력이 없을 거다. 그리고 집을 사서 곧바로 회수해서 돈을 번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집 산 게 후회될 수가 있을 거다. 집 사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2030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지금 코스피가 2,400이 무너지고 또 코스닥이 800이 무너지면서 주식이 지금 꼬라박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겁이 덜렁덜렁 나기 시작인 거예요. 미국의 이제 서학개미라고 나는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고 좀 잘나 보이는 친구들도 겁이 나죠. 자, 이런 게임에 뛰어들지 못한 저 밑바닥의 2030들 중에는 코인 같은 데 뛰어들었다가 지금 다들 이제 박살이 났죠. 그래서 좀 사는 2030은 집, 그리고 집을 가는 과정에서 이제 B2에서 주식, 또 그 밑단은 코인, 이런 데 전부 다 달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2030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내 인생의 목표는 마누라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마누라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영끌 B2에서 돈을 번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내 자신의 헌신적 노력에 의해서 피땀으로 한 푼 한 푼 저축한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냥 은행에 빚내서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2030들이 여태까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경고하지 않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렇잖아요. 금리를 갖다가 낮추고 50년 만기 주담대라는 희귀한 상품을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거기에 얘들이 그냥 놀아난 거예요. 지가 원하는 것과 정부가 이 얄팍하게 꼬드기는 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신종, 그야말로 소장료를 겁도 없이 물었다가 이제 이걸 뱉어내지도 못하고 물린 거예요. 초입에 이렇게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앞으로 2030의 곡소리 나는 스토리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터져 나올 겁니다. 아마 회사 생활을 10년에서 다 갖다 바쳐도 빚을 못 갚는 애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애초에 2030이 겁도 없이 집을 사는 나라, 이것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에도
소수의 선택받은 젊은이들 외에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누가 애들 꼬드겨서 집 사겠나, 빚지겠나. 이제 빚쟁이가 된 2030의 반란이 시작될 타이밍입니다. We are